네, 안녕하세요. 보통가장입니다. 오늘은 40대가 되어도 자산 1억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. 어제 저는 메인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보도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4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얼마나 늘었다는 헤드라인이었거든요. 숫자만 보면 꽤 커 보였어요. 근데 그 뒤에 작게 붙은 한 줄이 저를 한참 멈춰 세웠어요. 중위값 기준으로는 훨씬 더 적다는 한 줄이었거든요. 저는 잠시 화면을 멈춰 놓고 멍하니 그 두 숫자를 봤어요.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. 중위값이라는 건 한 가운데 사람이에요. 앞에 50명, 뒤에 50명이 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, 그 사람의 자산이 보통의 40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사실 저도 한참을 모르고 살았어요. 30대 초반쯤 어떤 자리에서 40대 평균이 얼마라더라,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, 나는 좀 늦었구나 싶었거든요. 저 평균은 다 누가 채우는 걸까? 그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. 나만 멀리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한참을 잘못 본 거였어요. 인스타에 잘 사는 분들 보면 40대도 다 자가에 차에 연 1억은 우습게 버는 것 같고 나만 거기 못 가는 것 같고,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딘가에 갇히는 기분이었어요. 근데 통계는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. 한국 가구의 자산 통계는 평균과 중위 차이가 정말 커요. 상위 10%가 끌어올리는 평균값 뒤편에는 훨씬 더 비어있는 절반이 있는 거예요. 이게 평균값의 거짓말이에요. 한 명이 100억이고 10명이 0원이어도 평균은 약 9억이 나와요. 11명 중 한 사람만 부자고 10명은 텅 비어 있는 건데 표면은 9억이라는 숫자가 뜬다는 말이죠. 그래서 뉴스가 평균만 보여주면 우리는 모두 9억쯤 있는 줄 알아요.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. 뉴스에서 평균값으로 발표하는 이유는 숫자가 더 크고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, 그 숫자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는 한 가운데에 있는데도 한참 뒤편에 처진 것 같이 느껴요. 이게 평균값에 속는 가장 슬픈 결과예요. 40대도 마찬가지예요. 1억 넘게 가진 분들의 숫자가 평균을 위로 끌어올리지만 한 가운데 서 있는 보통 40대는 1억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. 아,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. 다들 비슷하게 비어 있구나. 사실 근데 이거를 미안이라고 하긴 어려워요. 같이 비어 있다고 내가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. 다만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. 평균이라는 숫자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평균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. 평균은 위로 한참 끌려간 숫자예요. 보통은 그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조용히 있어요.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안도가 됐어요.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.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가 실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구나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한 다큐 인터뷰에서 어떤 가게 컨설턴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숫자가 안 보이면 지출이 안 잡힌다고요. 정말 곱씹어볼 말이었어요. 모은다는 마음만 있고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어디로 새는지를 모르거든요. 숫자가 안 보이면 지출이 안 잡힌다고요. 정말 그렇더라고요. 1년에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일주일만 가계부를 쓴다고 해요. 한 달도 길고 1년은 너무 길어요. 일주일만 카드 명세서랑 계좌 출금 내역을 쭉 보면서
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 적어보는 거죠. 그것만 해도 보이는 게 있어요. 구독 중인지도 모르고 빠지는 돈, 습관처럼 사먹는 작은 지출, 한두 번이면 뭐를 합쳐놓으면 한 달에 적지 않은 액수가 보여요. 일주일 가계부를 써보고 나면 세 가지가 바뀐다고 해요. 첫째는 큰 지출이 무서워져요. 이전에는 클릭 한 번에 결제했던 게 잠깐 멈추게 돼요. 둘째는 작은 지출이 줄어요.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던 것들이 한 번씩 손이 가다가도 안 가게 돼요. 셋째는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처음으로 정확히 알게 돼요. 이걸 한 다음에야 어디를 줄여야 할지가 보이고 그제야 시드가 모이기 시작해요. 가계부는 모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. 이걸 처음 들었을 땐 좀 의외였어요. 아니, 가계부는 당연히 자산을 모으고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? 근데 가만 보면 진짜 그래요. 가계부는 어디로 새는지 보이게 하는 도구예요. 새는 곳을 모르고 모으는 건 양동이에 물 붓기랑 같거든요. 구멍을 막지 않은 채로 부으면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가 않아요. 40대 절반이 1억이 안 된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. 새는 곳을 모르고 살아온 긴 시간이 쌓인 결과예요. 20대도 30대도 그 시간을 다들 비슷하게 흘려보낸 거예요.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일주일만 한번 적어보세요. 한번 적어보면 다음 달부터는 안 적어도 보여요. 어디로 새는지가 머리에 박히거든요. 얼마 전에 아기를 안고 거실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.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이는데 저 집들도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누구는 자가일 수도 있고, 누구는 빚으로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, 누구는 그래도 시드를 모으는 중이고, 다 다른 처지에서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. 숫자만 다를 뿐 무게는 비슷할지도 몰라요.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는 같은 시간대 가장님들이 이 도시 어딘가에 분명히 계세요.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. 40대가 되어서도 자산 1억이 없을 수 있어요.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. 다만 그 자리에서 손 놓고 있지만 않으면 돼요. 일주일, 가계부 한 번, 다음 달부터 작은 자동이체 하나, 그것만으로도 다음 10년이 달라져요. 평균이라는 숫자에 너무 짓눌리지 마세요. 그건 위에서 끌어올린 숫자예요. 당신은 보통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. 한가운데에서 한 칸씩만 조용히 옮겨가시면 됩니다. 저도 그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. 오늘 하루도 길었을 텐데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오늘도 멀리 출퇴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